안녕하세요. 심야토크의 마술사 박승용. 유희성입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일단 피드백이 뭐죠? 피드백은 이제 자기 자신의 작업물을 본인이 조언을 구하고 싶은 상대한테 보여주고 얘기해 듣는 거죠. 여기에서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뭔가 뭐 이런 조언을 듣는 그런 거 같네요. 그죠? 형도 프로 데뷔 전에는 피드백 많이 구하고 다니셨나요? 프로 데뷔 전에는 사실 그 피드백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마중들끼리 모여서 노는 건 네. 있어도 그쵸? 뭐 얘 같이 주고받는 거 있어도 진지하게 피드백 구하거나 그거는 네,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대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대회 액트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긴 했습니다. 그때부터. 혹시 네. 처음으로 피드백 구했던 마술사 공개 가능한가요? 굳이 꼽자면 뭐 아마 류현민 마술사가 있지 않을까. 그때 현민이가 해준 피드백은 정말 좋았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수정도 정말 많이 됐었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류현민 마술사님 당시에는 네. 피드백 모든 부분에 맞춰서 다 얘기해 주냐, 아니면 뭐 마술의 메소드, 연출 특정 한 분야에 집중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거의 모든 피드백들이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이제 대회 예선 영상을 그대로 보내줬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미 직감을 하셨겠네요. 진짜 범상치 않은 분이야. 이미 워낙 친해서 사실 피드백을 요청한 것도 있었고, 동갑내기 마술사기도 하고 또 워낙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뭐 알다시피 현민이도 워낙 나름 크리에이티브하고 되게 잘했던 마술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마술계 선배로 자리 잡으셨잖아요. 종종 피드백을 구하는 후배분들이 있긴 하죠. 정말 가끔씩 있죠. 정말 가끔. 그럼 어떻게 얘기해 주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영상을 보통 피드백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제 공연을 보고 피드백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일단 피드백을 영상으로 받는 게 제일 편하겠죠. 영상으로 받는 게 제일 편하죠. 왜냐면 피드백을 하는 입장에서도 돌려보고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건 동의해요. 네. 공감하는 바예요. 공연을 한 번 딱 보고는 이제 그걸 피드백 달라고 하면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이제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 좋게 본 것들만 기억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점들만 꼽아줄 수 없는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장점도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피드백을 보통 서면에서 쌍방향으로 진행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보내시는 편이세요? 저는 한 방향으로 정리해서 보내는 편이에요. 저도 영상으로 받을 때는 이렇게 적어서 보통 보내주는 편이고, 대면으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영상을 이제 이미 많이 보고, 그 공연물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이제 영상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이 액트에서 여기서 여기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영상을 함께 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편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저랑 형하고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는 대면으로 피드백은 절대 해주지 않거든요. 뭐 그만큼 친하니까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겠죠. 그렇긴 하죠.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글로 적어서 보내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혹은 피드백에 응답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은가? 뭐 잘못된 피드백의 예를 한번 일단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례 들어볼게요. 저한테 들어든 피드백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영상이 딱 켜졌어요. 얼굴 안 나와요. 딱 이렇게만 나온다. 그리고 말없이 시작이 돼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카드를 4등분을 한다. 근데 이걸 말없이 하시는 거예요. 말없이요. 그리고 일단 기술해보니까 다 에이스였고, 이걸 근데 말도 없이 그냥 에이스는 보여주고, 이게 이제 다 배지 카드, 영상 끝. 이러시면은 저희들도 정말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감이 피드백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냈는데, 뭐 영상을 보내준 거는 고마워요. 왜냐하면은 다시 돌려보면서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이거 피드백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보냈나요? 그렇죠. 그것도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막연하게 피드백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받는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워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어?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통
보통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개인의 액트를 보내주거든요. 혹은 뭐 자기의 창조물이 아니더라도 이미 있는 것들로 공연물을 만들어서 루틴을 만들어서 자기가 대사를 만들어서 붙이거나 어지면 뭐 어떻게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얼굴도 나오게 그거를 보내주고 얘기할 거리 지금 이것만 해도 얘기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할 거리들을 정리해서 보통 글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은 정말로 그냥 기술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기술은 이거는 프로분이 답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모니터를 하는 게 제일 빠르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얼굴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한 거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피드백을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영상을 보고 모니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건 영상을 보고 내가 봤을 때 어떤 기술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어떤 기술에서 어디가 보이는구나도 알 수 있고 뭐 그래서 나 부족한 부분을 이건 이렇게 고쳐야겠다 해서 다시 영상 찍어서 또 다시 모니터 해보고. 물론 그 영상을 보내셨던 그 친구가 말했던 게 피드백이 아니라 이 방식 말고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요? 이 질문이었으면은 그건 뭐 대답할 수 있죠. 그건 뭐 각자 알고 있는 지식에서 꺼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피드백은 아니죠. 그죠. 피드백이라기보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토론해보자. 좀 생각해보자 같이. 이거 뭐 이런 느낌이. 저랑 형은 또 달라요. 형은 얘기의 나누자고요. 저는 치료약을 전달하는 편이에요. 제 처방전을 전달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 처방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각자 해석의 몫인데. 어쨌든 그게 뭐 올바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자기만의 방법을 내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다라고 그냥 전달하는 것밖에 더 안 되니까. 제가 왜 주로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피드백으로 시작을 해서 개인 간의 감정성을 번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겪어보게 되고. 그렇죠. 피드백을 이제 요청할 때는 보통 아무에게나 요청해서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이런 뭔가 그래도 실력이 좋은 사람, 뭐 물론 그 관점이 될 수도 있지만 피드백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르긴 하거든요. 물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긴 한데 그래도 방법 있죠. 그냥 다 한 명씩 피드백 구하다 보면은 다 그 좋은 피드백이 이제 이 사람은 피드백을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구나가 오면 그럴 수 있지. 형은 운 좋게도 딱 처음 던져봤는데 그게 류어민 만선이었고 딱 처음 피드백 받으셨던 거고. 뭐 처음 던져본 건 아니고 워낙 뭐 친한 사이고 마술에 대해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럴 땐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한테 피드백을 구하면 또 좋은 피드백이 날라오겠구나. 뭐 실제 대회 영상을 이제 피드백으로 보냈을 때 정말 세세한 답변이 너무 좋았던 게 그 타임라인을 피우게 해줍니다. 일단 0초부터 뭐 몇 초까지 이런 동작 혹은 이런 말은 어땠고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 부분은 뭐 당위성이 조금 좋지 않으니 다른 동작으로 좀 바꿔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던가 혹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너무 좋았다 라던가 이런 피드백도 오고 피드백에 물론 단점만 꼽는 게 피드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장점은 확실하게 짚어주고 단점도 이건 개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당연히 이런 방법도 있는데 바꿔보는 건 어때 라든지 혹은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뭐 혹은 뭐 각도가 이 각도에서 하는 건 너무 기술이 잘 보이니까 다른 각도로 좀 틀어보는 건 어때? 아니면 뭐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해보는 건 어때?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승용이 한 얘기에서 이건 쓰레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피드백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피드백이란 거는 어떻게든 그 결과물이 플러스 되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게 피드백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쓰레기야. 이거는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비난이에요. 맞아요. 피드백은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받으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피드백을 응답하는 사람도 이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면 좋은 피드백을 보내고 좋은 피드백을 답하는데 한번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청자요 아니면 답변자? 둘 다. 처음에 요청할 때 어떤 요청이 가장 좋을까? 우선은 뭐 SNS든 혹은 뭐 지인을 통해서 알든 간에 상식적인 시간에 상식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인 내용으로 공손하게 요청을 구하시면은
아마 그거를 거절하는 국내 마수인은 거의 없을 상식적인. 거예요. 네. 상식적인이 정말 중요한데. 막 사실 제가 아는 요즘 그 소위 이제 나쁜 표현으로 MZ 세대라고 하는데 상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편집하죠. 그래서 예, 좋은 피드백, 상식적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세세하게 얘기해주자면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뭐 랜덤적인 뭐 그런 상황, SNS가 일단 대표적이겠죠.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그냥 연락하면 되니까 뭐 연락처를 뭐 어둠의 경로로 막 이렇게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닌 이상 연락처는 보통 대부분 정상적으로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DM이나 이런 걸로 보낼 때 혹시 뭐 죄송하지만 뭐 예의 있게 차려서 얘기하면 되겠죠. 먼저 죄송하지만 누구인지 저는 인사와 어디 뭐 마술 하는 누군데 죄송하지만 혹시 피드백 제가 이런 마술 아이디어가 났는데 혹은 뭐 제가 하는 마술을 혹시 피드백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답변을 들어야겠죠. 아니요라고 하면 보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답변을 이제 정중히 요청을 하면 답변이 날라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 원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피드백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뭐 영상을 보내보세요 했는데 아까처럼 뭐 그런 영상을 모니터용 영상을 보낸다든지 하지 말고 영상을 보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피드백 받고 싶은지 함께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피드백이라 하면 뭐 전체적인 영상, 얼굴, 표정 이런 공연할 때 당연히 이 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배경이 뭐 집 방구석에서 찍은 거라면 배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뭐 제가 하는 기술에 대한 피드백이 부탁드립니다. 뭐 아니면 제가 이런 연출을 했는데 이런 연출은 어떤가요? 혹은 뭐 멘트에 좀 부족함이 있다. 멘트를 어떻게 피드백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사항을 함께 보내주면 아마 좋게 응답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피드백 요청했는데 간혹 가다가 거절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 꼭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개인간의 사정이 있고. 그렇죠. 제가 뭐 한 3만원 드릴 테니 피드백 당연히 해줍니다. 거의. 그리고 간혹 가다가 긍정적인 이득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안 좋게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것도 결국에 다시 본인이 그 사람의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드백을 요청할 때 뭐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금전적인 이득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안 좋게 보지는 않으셨어요. 뭐 친한 경우에 보통 피드백을 하니까 저는 이런 경우까지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는 뭐 아주 낯선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주세요 이런 사례는 잘 없었어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을 수 있겠네요. 낯선 사람이 이제 뭐 피드백 해주세요. 근데 안 해줘? 이런 개. 하고 저는 하기 싫습니다. 아니면 뭐 돈을 주세요. 뭐 얼마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어쨌든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뭐 딱히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뭐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뭐 자기 이득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뭐 굉장히 프로적인 마인드네요. 하고 그리고 그 피드백 받은 사람도 어지간하면은 본인이 보내주신 그 피드백 내용물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도래시킨 만큼 질문하신 분도 피드백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어제 박순용 마스니한테 피드백 받았는데 그 사람은 카드 마스에 대해서 비관적 생각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 피드백 내용이 변질되진 않게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네. 저는 제가 피드백을 그렇게 받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피드백을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영상을 보내주면 그 영상의 타임라인을 다 잘라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답변해줄 때 몇 초부터 몇 초 사이, 1분 몇 초부터 몇 분 사이, 그 사이에 그 내용들을 적어서 여기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저도 제가 받았던 그 방식 그대로 거의 보내주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 지금 이 정도까지 시청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참 엉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고쳐서 발표를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것도 정석은 없어요. 그 대신 오답은 있어요. 당연히 있죠. 본인이 그 누군가의 영상을 보고 화가 났다고 감정이 드러날게 쓰지는 맙시다. 그쵸. 네. 야, 쓰레기야,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러지는 맙시다.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굳이 그렇게 비판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안 하셨으면 듣는 좋겠습니다. 사람도 기분 좋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적어주는 게 결국에는 좋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그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사람과 혹은 받는 이제 응답하는 사람의 입장까지 이렇게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일까 한번 얘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심야 토크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좋은 마술사 혹은 뭐 피드백을 받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참 좋은 마술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심야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술사 박순경이었고요. 이혜성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